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5%를 투자할 수 있는 엣지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권 투자 트리에서 안정형과 공격형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 슈드나 제피는 제가 안정형 성향으로서 자산을 모아가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격형에 있어서는 제가 분류함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이 TLT나 30년 채권들은 고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권형은 공격형 자산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슈드나 제피는 크게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내가 자산을 넣는 만큼 빠르게 복리 효과로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24년의 투자 트렌드가 바로 커버드 콜이었던 거죠. 주가 수익도 챙기면서 미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달러 상승도 추구를 하면서 월 배당도 10% 정도 되는 커버드 콜이 일단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는 것이 바로 5%씩 추구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가 여러분들의 부족한 수익률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12월 달에 코인 관련주들이 일단 좀 시장이 빠지는 틈에서 같이 빠지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리플을 선두로 해서 폭발적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자료를 만들었는데 마침 또 오늘 리플이 급등하고 비트코인도 한 80만 원 정도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려운 펀더멘탈적인 분석은 사실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하나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달에 대통령 후보 선거 당시에 일단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어떤 통화의 한 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취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적어도 짧은 시일 내에 한 번은 언급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100일 이내에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나올 텐데, 실제로 지금 한 달간의 수익률의 추이를 보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코인 베이스, 그다음에 아이비트라고 해서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은 2%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는 주가 하락폭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많이 빠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열광했던 이유는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놓고 보면 가격 등락폭이 무려 500%입니다. 심지어 코인베이스도 77%고요. 아이비트,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한 것은 99%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수익률을 보면 저 같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 정도를 투자하자라는 목적으로 저도 7월 달에 비트X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트X를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 잠깐 재미로 가져와 보면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급등할 때, 지금 보면 여기가 제가 방송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팔자 위험하다 했던데 지금 $200 정도 하락했고요.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급등하다가 좀 많이 주가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이 230%였는데 지금 현재 87%까지 떨어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적자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그냥 속된 말로 미친 짓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양한 ETF의 스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ETF의 장점만 가지고 와보면, 물론 이제 직투,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구성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만 사면은 실제로 직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뒤에 비교 분석해드리겠지만, 아이비트는요, 현물, 블랙락에서 실제로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와이즈에서 나오는 크립토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이노베이트 ETF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저는 대박인 스킴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산업에서 주식 상위에는 10개 종목을 알아서 투자해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비중이 70%로서 가장 높기는 한데 1년 동안의 수익률이 226%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우리가 빅테크 7개를 투자하듯이 미국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산업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알아서 투자해준다라는 이런 스킴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토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쉐어즈에서 배당 수익률이 61%입니다. 실제로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선물 기반으로 61%의 배당 수익률, 특히나 우리 배당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스티나 또 코니 이런 배당주를 좋아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61%의 배당
금이 지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비트코인 1위 아이비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 규모가 큽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거고요.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10개, 이 두 가지는 국내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현물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은 거래가 안 되고요. 선물을 기반으로 한 상품만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토만 거래가 되는 안타까운 이제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정말 스킴이 좋은 ETF들이 다양하고 많은데, 자, 이 부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부처, 주요 부처에다가 전략 자산으로서 인정하겠다, 그리고 매각하지 마라라는 이제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채택하게 된다라는 행정 명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100일 이내에 획기적인 가상화폐 육성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약간 조정받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리플은 물론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상태다라고 봤을 때 일단 실제로 비트코인을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남들 다 하니까 일단 안 하면은 또 손해 볼 수 있지만 안 하면은 또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크는 게 또 이런 또 투자 아니겠습니까? 자, 국내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현물은 안 됩니다. 선물은 왜 되냐면, 선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옵션 같이 매수 매도 혹은 선물의 매수 매도와 같이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험을, 내가 만약에 매수자면 매도자한테 위험을 전가하고, 상대방이 매도자면 그 매도자는 나한테 매수의 위험을 전가하기 때문에 선물은 기본적으로 쌍방 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래소가 보증, 도망갈 수 있으니까 보증을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선물은 사실 제도적으로 위험한 게 없어요. 이 둘만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물 자산은 이제 이게 만약에 허상이었다 그러면 다 이 롱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허상이면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미국에서는 승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세법상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가상화폐가 이렇게 뜰 줄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세법에서 이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보유할 때 세금을 낸다, 뭐 이런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들보다 많이 뒤처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뒤처지는 현재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는 법인 계좌를 허용하겠다라고 간보고 있습니다. 또 근데 또 이것도 은행 행정 지도로서 계좌 개설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법인 이 계좌 개설이 되고 투자를 한 이후에나 개인 ETF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몇몇 운용사에서 ETF를 승인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 끌고 있는 단계인 거죠. 결론은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비트X 그리고 비토밖에 없어요. 제가 7월 달에도 이게 똑같은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X를 저는 그때 투자를 했어요. 이때 7월 달이면 $36입니다. 그래서 뭐 손해 많이 봤어요 이때. 근데 평가 손실. 근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는 결국 선물 투자고요. 이 비토는 마찬가지로 선물 투자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물 주가는 8%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배당 수익률이 61%입니다. 이게 좀 변동이 커요. 그러니까 비토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 비교를 해보면 선물 2배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배 오르면 2배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 1 오르면 얘는 2배 오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단기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처럼 반년 동안 들고 있으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비토는 월배당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수수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1.85는 여러분들 아마 잘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근데 대신에 수익률은 120%가 낮습니다.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뭔가 근데 수익률이 부족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게 155%가 올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블 레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120%, 얘는 합쳐봤자 뭐 한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물 투자보다는 선물 투자가 이 롤오버 특성에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이렇게 계속 오르잖아요. 오를 때는 선물은 아시다시피 만기가 매달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팔 때 수수료가 있어요. 파고 팔 때 수수료, 살 때 수수료. 그리고 올라갈 때는요, 팔았는데 또 다음 만기 월물을 살려고 보면 또 이만큼 가격 차이가, 갭 차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 팔 때마다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계속 비싸게 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것도 한몫하고요. 추적 오차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비트코인 레버리지 혹은 비트코인 선물 투자는 이렇게 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요, 딱 제 기준입니다. 저는 코인 계엄 때
비트코인이 뭐 얼마 8천만 원까지 떨어졌었나? 쭉 폭락했었거든요. 자, 그때 사람들이 접속을 하려고 했더니 접속이 안 됐었어요. 업비트랑 빗썸이. 이때 이건 사실입니다. 접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이런 비제도권에 있는 이 거래소는 잠수 타버리면 사실상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불안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안 하고 싶어요. 큰 돈을 맡기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물론 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좀 불안해요. 그리고 기존 ETF 계좌로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비토와 비트엑스는 이제 미국의 금융 당국이 승인을 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위험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로 빨리 빠져나오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렇게 계좌 만들고 전용 계좌로서 송금하고 접속도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엑스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수익률만큼 추정하는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2배 빠질 수도 있습니다. 1% 상승할 때 2%가 상승하는 그런 구조고요. 트럼프 연설 전이죠. 취임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목받을 때 혹은 이제 저는 손절 가격은 꼭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20% 빠지면은,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0%는 하루아침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한 20%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중간 정도 52주 레인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근데 52주 레인지 가격이 뭐 30%씩 차이가 나니까, 이게 40%라고 치면은 30%씩 차이가 나니까 변동폭이 좀 장난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5% 이내로 한 3%만 돼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턴을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왜 20% 했냐면 거의 이게 한 5배 이상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 투자하면은 S&P 100 투자한 거랑 비슷한 효과인 거예요. 5배가 넘어가니까 레버리지가. 그래서 자 22% S&P 수익률에 5배를 노릴 수 있으니까 뭐 굳이 큰 돈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른 목표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한 자산군에 보면 비트코인 선물, 퓨처스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25년 1월 만기, 25년 2월 만기 되는 선물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폐될 수도 있고 폭망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정부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청산 자금, 만약에 이게 2배 레버리지니까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은 50%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허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보면은, 그러면 한 번에 폭락할 수 있으면 우리 최근에 3배 레버리지 상품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청산할 때도 돈이 드는데 청산 비용으로 남겨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토탈로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간다. 올랐기 때문에 또 비중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토는요. 주가가 좋을 때 3, 4, 5월 주가가 좋을 때는 배당금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보이고 있고, 주가가 좀 빠지면 배당금이 좀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61%의 배당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오를 때는 사실 비트코인 말고도 비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 배당 이거 거의 뭐 2배씩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원금을 회수하면 그때부터는 보너스인 거죠. 1년 동안 61%니까 대략 평균 내면은 2년 정도, 조금 덜 된 시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니까 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비토를 하시지만 저는 비트X가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ETF이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들도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측면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포텐셜이 당연히 있겠죠. 사실 잠재력의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만한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잠재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맡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선거 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펀더멘탈이 좀 증가했다라는 거가 있고요. 현물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 이건 좀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옵션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안 투자로서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단기로 하면 좋다라는 내용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비트코인 결국 단기로 투자하자라는 내용이었고, 옵션 가지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 측면이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직투하면은 22%인데 배당 측면에서는 15%니까 이건 시대 차익이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22% 내야 되는데 배당 받으면 15%니까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오히려 비토는 배당세만 내면 되니까 15%의 배당이 또 절세 효과를 낸다라고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험한 상품입니다. 리스크 그레이드는 F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표준 편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66.55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 변동성이 60%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10% 정도의 가격 변동을 기본적으로 가정한다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니까 빠지면은 반토막, 오르면은 76% 정도 이 평균이 이제 20%가 아니니까 문제인데 한 30%라고 쳐도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플러스 한 90%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아래 위로 변동폭이 매우 크다. 반토막도 날 수 있고 2배도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변동성도 매우 크고요. 중간값이 이제 12 정도니까 430%는 뭐 거의 뭐 엄청 움직이니까 도파민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격적인 자산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저처럼 비트X 정도로 한 3%에서 5%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포머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뭐 취임이나 어떤 연설 때 그때 살 걸 하는 그 최소한의 그 정도는 좀 방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